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지난 이제 10월 4일 금요일 오후에 나왔던 FDA 비모 실사 일정 통보가 되면서 시간에 이제 강한 흐름들이 아침에 이제 시가까지는 이어졌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간암 신약 기대감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 10월 20일 FDA 억셉턴스 레터 수령까지 이제 D-13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85,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후에 이제 주말에도 많은 기사가 나왔고 오늘도 이 비모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 기대감들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현장 실사 비모 통보를 받은 HLB죠. 그리고 기존의 22.1개월에서 OS가 23.8개월로 1.7개월 더 이제 파이널 OS값 개선된 부분으로 임상 결과를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그러니까 비모는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던 이 사이트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부분들을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 부분들을 끝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요구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제 올 CR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었고 7월 달에 타이웨이 미팅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공지하는 뭐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월 20일에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고 2주 만에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비모 실사 관련되는 일정이 통보되면서 이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은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리서브미션을 이제 제출하면서 이 관련 요인들을 좀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추가 보완 없이 서류를 재제출하라고 일단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모 실사 일정까지 이 허가 과정의 어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를 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통상 이 9월 20일 리서브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1개월 내에 심사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게 된다. 이 통보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억셉턴스 레터입니다. 이 억셉턴스 레터에는 이 클래스 1인지 2인지도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FDA가 포드파 골 데이터를 새로 이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제 어떤 레터가 얼마만큼 빠르게 지금 나오느냐가 향후 이제 주가에도 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제 리서브미션 제출하면서 올해 이제 아스코 2024에서 이제 추가적인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 23.8개월을 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기존 22.1개월에서 좀 더 이제 확장된 OS 값 제출을 뭐 하는 거죠. 기존의 22.1개월로도 이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대비보다는 OS 값이 큽니다만 이 후발주자인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업화 이제 전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연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차 치료제를 허가받아야 되는 로슈는 19.2개월이고요. 그래서 20개월 이상의 OS 값이 보고된 것은 리보세라닙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OS 값이 길고 부작용도 관리 가능한, 그러니까 약으로 이제 관리 가능한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비모 실사를 통보한 두 개 이제 사이트라고 지금 회사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보통 이제 뭐 한 1, 2주 안에 하고 빠르게 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사 지역은 아직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그 방문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이번 사이트에서는 원활하게 FDA가 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곳이 뭐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clinicaltrials.gov의 이제 임상 사이트를 보면 이제 중국 쪽, 뭐 러시아 쪽, 뭐 우크라이나, 타이완, 폴란드, 이탈리아, 뭐 홍콩, 한국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인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사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이제 가는지 이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뭐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자, 글로벌 간암 시장은 계속 커지는 것이 환자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효율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증가되면서 OS 값이 이제 증가된 약물들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22년도에 이제 3조에서 2030년도에는 12조까지 거의 한 4배 정도의 어떤 성장을 하고 회사가 이제 IR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피크 매출은 한 3조 정도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1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본 1조는 다 넘겼고 이제 피크 매출이 2028년도, 2029년도를 이제 상정하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뭐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주요 이제 파이프라인이고, 그동안에 이제, 뭐, 지금 10년 중반 정도의 어떤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분기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클래스 1이면 연내에 최종 FDA 허가 여부를 결정한 만큼 굉장히 뭐 중요한 구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리보세램 단독으로 계산해도 시판 3년차 기준으로 뭐 2조 4천억. 그 다음 5년차에는 3조 원. 최근에 이제 레그라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의 이제 경쟁 약물보다 약가를 올려서 이제 판매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약가는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 자체의 약의 원가 자체가 다른 경쟁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 대부분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이 높은 어떤 전략적인 판단들도 향후에 뭐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중국이 이제 국경절로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오늘까지는 휴장이죠. 그리고 공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7일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2292주고요. 그 다음에 순보유 잔고는 이제 10월 2일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30만 주대입니다. 좀 참조로 작년도 이제 12월 14일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 밑단에 있었을 때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800만 주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10월, 12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매 순보유 잔고가 뭐 한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줄 때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기준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2,600억대에서 2,700억 이렇게 올라가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면 커버링을 해도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잔고 흐름으로 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커버링이 나오느냐 여부가 이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가 여전히 있는 종목들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인 부분에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한 2달 정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상한하고 체결이 거의 뭐 비슷한 정도 흐름이었고요. 차트 흐름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금요일 날에 이제 시간에 이제 흐름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아침에 해외발 영향도 있었고 아침에 이제 9만 원대까지 이제 장중에 올라가서 이 9만 원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8월 21일 고가 그래서 여러 이제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넘어갔으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어떤 일봉의 흐름인데 이후에 이제 9만 원을 딱 찍고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사실 거래량은 큰 거래량을 내지 않고 그냥 이 갭을 메꾸는 어떤 흐름들로 물량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종가가 저가로 이제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도 좀 500원 정도 빠져서 지금 결국 보시게 되면 이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타이베이 미팅으로 하고 난 다음에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82,000원대를 이제 지키면서 이 85,000원대와 92,000원대 어떤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이제 돌파하면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수급상에서는 여전히 거래량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제 한 2달 이상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패턴상으로는 수렴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데 수렴형이 완성이 되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제 더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나와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이 9만 원대 초반에 이 어떤 저항대가 7월 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달도 마찬가지죠. 9월 달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갭업이 되면서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늘만한 구간에서 이제 압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월 달 이때는 이제 유한양행 영향을 같이 받았던 때고 이때는 이제 모건 스탠리발 이제 매도를 또 같이 받았던 때고요. 이제 9월 23일 날 이때 돌파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저지가 되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오늘도 또 이제 지지 없이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붙여놓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이 9만 원대 위로 올려놓는 이 거래량 유입이 최소한 200만 주대에서 한 500만 주대 어떤 거래량으로 지금 이제 D-13일이니까요. 10월 20일까지 거의 지금 2주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기준붕이 될 수 있는 양봉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흐름들을 살피시면서 한번 흐름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